need another story, something to get off my chest. My life gets kinda boring, need something that I can confess. Till on my sleeves I stained red from all the truth that I've said. Come by it honestly, I swear. Thought you saw me wink, no, I've been on the brink. So tell me what you want to hear, something that'll light those ears. I'm sick of all the insincere, so I'm gonna give all my secrets away. This time, don't need another perfect line. Don't care if critics ever jump in line. I'm gonna give all my secrets away. 네. 그렇게 또 혼자 배낭 메고 막 예. 다니신 것까지 예.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모든 걸 다 가봤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웬만한 곳은 글쎄요. 많이 가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 연구자로서 일할 때는 정말 한 달에 반은 나가 있을 만큼. 그래서 평생 지금은 정말 원장이 되고 뭐 이러고 나니까 사실은 어떤 행정적인 일들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발로 뛰면서 만났던 그런 식물들과의 기록들이 제 평생의 자산이 돼서 그렇죠.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DMZ 비무장지대도 여러 번 가셨겠어요. 예, 뭐 DMZ에는 특별히 관심이 많았고요. 물론 조사도 많이 했는데 그 산림청 국립수목원 소속으로 DMZ 자생식물원이 있어요. 양구 펀치볼 안에 있는데 한 10년 동안 DMZ,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민통선 이북 지역인 거죠. 예. 그래서 그 DMZ 자생식물을 쭉 조사하면서 그 일일이 다 조사하고 거기 있는 식물을 채종하고, 그러니까 종자를 확보하고, 그래서 그 식물을 키워서 그 원산지, 그러니까 소스 자체가 그 민통성 이북 DMZ 지역인 식물들로서 그 DMZ 자생식물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보태서 이제 북방계 식물들과 함께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계시다시피 DMZ는 우리나라 생태 보고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4천여 종의 식물 중에서 55%가 DMZ 민통선 이북에 있고요. 희귀식물도 50% 이상이 있고, 이 서부전선부터 동부전선까지 굉장히 다양한 생태, 또 습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사작전이나 군사시설로 인해서 훼손된 것도 있고 복원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관리가 잘 안 된 거죠. 그렇죠. 보면. 그리고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그런 생태적인 어떤 중요한 곳을 정말 그곳에 있는 식물로 복원하고 경관적인 아름다움을 하기도 하고 생태적인 가치도 충분히 살려야 진정한 미래의 어떤 DMZ의 가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때 꽃으로 하는 아름다운 통일 준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열심히 식물을 모으고 키우고, 아직도 지금 DMZ 자생식물원에는 정말 보기 힘든 여러 가지 DMZ 식물들과 북방계 식물들이 아름답게 잘 꽃 피우며 보존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렇게 전국을 다니시다가 아직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종을 발견하셔서 혹시 명명하신 적은 없나요? 그게 이제 꿈이긴 한데요. 제가 발견해서 제가 명명한 일들은 없고요. 뭐 귀화식물이라거나 신종은 없고요. 그리고 신종 말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 존재를 알린 식물들은 뭐 여러 가지 문헌에 이제 우리말 이름을 붙인 식물들은 있죠. 귀화식물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귀화식물들은 이제 원산지 자체는 우리나라가 아니었는데 다양한 경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이제 거기까지는 외래식물인데 귀화식물은 완전히 정착을 해서 누가 심지 않아도 저절로 씨 떨어져서 다시 퍼져나가서 완전히 우리나라에 토착화되어 있는 그런 식물들을 귀화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시점의 차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스스로 자라는 자생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식물은 이제 존재가 이미 알려졌던 거기 때문에 신종 기록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말 이름을 붙여주고 그렇게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게 귀화된 우리말 이름 붙은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요즘에 뭐 노란
이렇게 노란색 국화들, 코스모스 비슷한 국화들, 예. 노란 코스모스 이런 일들도 다 귀화 식물들이고요. 귀화 식물 중에 달맞이꽃도 사실은 귀화 식물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달맞이꽃,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에 제일 많은 망초, 개망초, 예, 망초, 개망초 같은 식물도 귀화 식물이죠. 망초, 개망초 같은 식물은 이름이 붙은 유래도 있는데요. 그게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 개항과 함께 들어왔던 식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분들이 이제 철도 놓이고 뭔가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뭔가 좀 변형이 일어난 곳에 가보면 못 보던 이상한 식물들이 있더라. 나라가 좀 망할 느낌이 드는 곳에 저게 자란다. 그래서 이름이 망초. 그래서 망초예요. 개망초. 예, 이렇게 되었던 그런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는 달맞이꽃처럼 굉장히 뭐 자원으로서 가령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요. 좀 생태계의 위협을 갖기 때문에 외래 침입종으로 좀 경계해야 되는 식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달맞이꽃이 어떤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 달맞이꽃 기름 짜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약용으로 식용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건 또 좀 생태계에 위협을 주는 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서양 등골나물이라는 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귀화식물들은 우리가 자연을 그대로 놔두고 훼손되지 않은 생태계는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화식물을 위협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보존되지 않은 개활지 같은 데 많은데 서양 등골나물 같은 경우에는 그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생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협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독성이 있어서 물론 아무도 먹지 않겠지만 동물들이 먹고 그 동물들을 다시 이제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독성으로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그렇습니까? 합니다. 예. 전 세계에 크리스마스 추리용 나무로 예. 유명한 구상나무. 예, 우리나라 특산 식물이죠. 그게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 식물 또는 고유 식물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기록된 건 360종쯤 되는데 이게 식물들이 자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구상나무인 경우에는 그 자원적 가치를 잘 알고 이제 1900년도 초에 이제 뭐 우리나라 식물들을 탐사했던 그래서 외국에 나간 거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개량되고 수영이 이제 밑에까지 쫙 퍼지면서 정말 왜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안 쓰고 생나무 쓰지 그럴까요?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인기 있었게 쓰이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코리안 퍼, 그 구상나무 영어 이름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 특산 식물인데 이제 좀 요즘에 굉장히 위협받고 있기도 합니다. 왜 위협받아요? 고산 식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한라산이나 뭐 지리산 같은 고산에 있는 특히 한라산에 있는 구상나무는 정말 옛날의 군락을 뭐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이제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고산지대 좀 온도가 낮아야 잘 자라는군요. 그렇죠. 근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예,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고산 식물들이 가장 먼저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무 중에 하나가 구상나무입니다. 그리고 특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나리라든지 아까 그 일본인 학자가 이름 붙였다라는 금강초롱이라든지 이런 특산 식물도 굉장히 많고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던 식물도 많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나무 중에는 미선나무라고 미선? 있어요. 예, 미선나무가 꼬리 밑자 써서 부채 선자 써서 미선나무고 열매가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부채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일속일종, 즉 이제 집안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미선나무들 다 잘 모르시잖아요. 전 지구상의 집안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근데 이 나무가 1917년에 진천에서 처음 발견돼서 어디서 발견? 진천이요. 그래서 진천, 괴산 뭐 등등 지금 몇 군데 특히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미 외국에서는 이제 미선나무가 개나리보다 좀 일찍 꽃이 핍니다. 아주 하얗고 향기롭고 그래서 이제 이른 봄의 대표적인 정원수로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향기롭고 아름다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나무도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죠. 물론 요즘에는 그 나무 자생지로 유명한 괴산에서 뭐 축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원화도 하고 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식물들을 좋아하시게 됐는데, 이왕이면은 이제 우리나라 식물들, 좀 가치 있는 식물들 좀 관심 있게 좀 가까이 둘 수 있는 노력들이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죠. 이런 모든 종들을 전부 다 이렇게 백두대간 수목원인가에 냉동 보관하는 그런 것도 예. 있다면서요? 뭐 보존의 방법은 자생지가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그걸 자생지의 보존이라고, 왜 보존하는 게 자생지 왜 보존, 현지 왜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수단이 수목원에 보존하는 것도 하나의 자생지의 보존이고요. 특히 이제 백두대간에 있는 거는 시드 볼트라고 해서 저장고예요. 야생식물 저장고. 그래서 그 시드 볼트는 전 세계적으로 2개밖에 없고요. 그 스발바르라는 곳에 있는 곳은 그 농작물 저장고인데, 예. 우리 전 세계에서 야생식물 종자 저장고 땅속 저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후 환경, 뭐 재난에도 끄떡없이, 그래서 그 시드 볼트라는 것이 지금 우리 백두대간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에 있어서 그 세계에 2개밖에 없어요. 예, 전 세계의 종자들을 지금 모으고 보존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세계적인 보존 노력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거기는 우리나라 식물뿐이 아니라 그럼요. 전 세계 모든 종을 보존하는 곳. 예. 그래서 다른 여러 군데서 위탁하면 뭐 어떤 저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식물원의 위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립식물원, 수목원. 우리나라는 사실 수목원 식물원 역사가 매우 짧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세계적으로는 이 짧은 시간 내에 정말 급속하게 빨리 발전했다라고 굉장히 놀랍고 감탄할 만큼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부 저도 국립수목원장 할 때 그 동아시아 보존 네트워크 또는 중앙아시아 보존 네트워크의 의장도 하고, 이렇게 저희 나라 중심으로 어떤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리딩이 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립세종수목원이 생기면서 새로운 이제 정원 전시 기법들을 도입하고 이제 이런 일들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 해 전에 그 BGCI라는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세계 식물원 수목원 보존 연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식물원 수목원 보존 연맹. 네, 그래서 세계 식물 보존 전략 뭐 이런 것도 다 그곳에서 짜고 있고, 전 세계 뭐 수백 개의 식물원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전 세계 중요한 30개 수목원 식물원에다가 공식 서한을 보냈어요.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이 지구 차원에서 일을 하자. 그 30개 중요한 식물원에 국립수목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서열을 나누기는 좀 애매하지만 적어도 세계적으로 그 정도 위상 있게 우리를 보고 있는구나, 우리나라 수목원을 국립수목원들을 보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평생 수목원으로 출근하시는 행복한 삶을 사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숲으로 출근해서 숲에서 퇴근하는. 맞습니다. 네. 거기서 발견한 그 식물들과 재미나게 놓으시던 기억들을 또 글로 옮겨가지고 책을 워낙 많이 쓰셨어요. 그 중에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우리나무 100가지. 우리가 정말 제 인생에서도 그 책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책보다는 수목원에서 일하면서 쓴 책이 훨씬, 동료들과 함께 수목원에서 책이 많은데, 어쨌든 그 우리나무 100가지는 제 인생에서 왜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나무를 그냥 연구의 대상에서 뭐 좀 약간 좀 그런 표현이지만 좀 마음으로 담은 계기가 됐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한 월간지에 이제 식물 글을 하나 쓰게 됐는데, 그 월간지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식물학적 지식 말고 그 식물의 문화, 역사, 뭐 어떻게 민초들과 엮어서 살았나, 그러면서 제가 그 다양한 식물에 대한 모습들을 찾고 우리말로 그것들을 글 쓰는 이제 연습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무 100가지를 쓰게 됐는데, 그 나무를 책을 쓰면서 이제 자료들 처음엔 찾고 굉장히 했지만 뭐 자료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한 꼭지를 완성할 때마다
좀 어떨 때는 한 꼭지에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뭐 어떤 건 일주일이 걸리기도 했지만 정말 자나깨나 그 나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100가지를 고르는 것도 어려웠을 그렇죠. 것 같아요. 향기는 어땠나 뭐 그러면서 그런 공유하는 시간 이후에 그 나무가 이제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로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제가 권하는 일이 예. 그 식물과 가까워지시고자 하신다면 그만큼 식물과 공유하는 시점을 좀 늘리시라 하는 것이 저의 권유입니다. 네. 뭐 좀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박사님의 최애 나무. 아, 최애 나무. 그 최애 나무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나무 어느 풀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 어느 장소에 어디서 어떻게 만났던 나무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 2가지쯤 나무가 떠오르는데 제일 첫 번째 나무는 전나무예요. 전나무? 예, 흔하잖아요. 흔한데 제가 처음에 처음 연구사 시절에 이렇게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남이 갖지 않던 길을 가니까 어려움이 많았는데 예. 그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면 전나무 세 그루가 서 있었어요. 근데 전나무가 그렇게 싱그럽고 곧세게 올곧게 자라면서도 그 봄이면 연한 새순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 저렇게 연한 새순을 내어놓는 저런 나무이면서도 저렇게 올곧게 자라는 저런 나무이구나 하면서 정말 어려울 때마다 창밖에서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무가 인생나무가 된 게 그러고 알고 보니까 그 나무가 우리나라 숲에 변하는 것을 천이라 그러는데 천이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극상수종이라 그러더라고요. 극상을 이루는 수종이래요. 그건 무슨 뜻이죠? 숲은 변하고 예.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장 안정된 그런 숲을 극상림, 클라이맥스 숲, 포레스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알고 보니까 이 나무는 초기에 햇빛도 없는 어린 시절에 오랫동안 견뎠다가 정말 어느 순간 숲에 갭이 생기고 조건이 될 때 쭉 자라 올라가서 숲의 가장 마지막 안정된 숲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뭔가 위험이 느껴지네요. 예, 정말 보면 위험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한 가지 또 배운 일이 전나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균학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 균은 이제 땅 속에서 나무들이 서로 사는데 공생하는 균을 연구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죠. 그분이 자작나무와 이제 전나무 종류들이 함께 이렇게 숲에 있는데 땅 속에는 두 나무 사이에 적어도 10종류 이상의 공생균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작나무 뿌리와 전나무 뿌리 사이에. 그러면서 그 자작나무 뿌리가 양분을 만들어서 전나무에게 전달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나무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견뎌낼 수 있는 거는 땅속이어서 아무도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 환경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자양분이 돼서 이제 그 나무는 그렇게 견뎌내고 숲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았나. 굉장히 많은 일들을 얘기해주는 나무 같아서 저는 언제나 전나무가 좋고요. 물론 전나무 숲의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광릉숲이기도 해서 수없이 그 나무 숲을 거니기도 했고요. 이렇게 뭔가 좀 알고 그 나무를 보면 확실히 새롭게 보일 것 같아요. 나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희열이라는 나무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 나무도 역시 특산식물인데 그래서 제가 그 희열이를 찾으러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녔던 나무예요. 근데 수목원에 이제 그 나무가 안전하게 이제 수집 증식돼서 보존됐는데 그 나무가 저희 키 작은 나무 언덕이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이렇게 산책할 때면 봄이면 연한 노란색 꽃이 조랑조랑 피고 가을 단풍 도랗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겨울 숲이 아름답고 그래서 뭔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키 작은 나무 언덕에서 그 희열이가 현지에 보존한 게 어느덧 숲길처럼 만들어져서 그 길을 걸을 때쯤 되면은 다 정리가 되고 평생 저한테 친구가 되어주는 연구의 대상이며 그래서 친구가 되었던 나무 중에 하나가 그 키 작은 나무 언덕에 있는 희열이들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연으로 식물과 인연을 맺으시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표현하신 사연,
예. 자기 인생 구비구비의 어떤 사연과 함께 어느 장소와 어느 나무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요. 그래서 그 정말 그 시선을 갖고 마음을 열고 시선을 갖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께서 식물을 녹색 우주라고 표현하셨죠. 예.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보고도 새롭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무궁한 존재가 끝이 없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식물로 인해서 그 생산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지구 생태계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식물로 인해서 광합성을 해서 생명이 시작되고 돌아가고 그래서 그것들은 다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어떤 생명으로서뿐만 아니라 식물을 통해서 문화도 생기고 역사도 생기고 뭐 수많은 것들이 잉태어 나가는 그 존재이고요. 그 한계는 굉장히 무한하고 그래서 그런 녹색 우주. 게다가 그 한계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걸 주고 맞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배울 게 많습니다. 식물한테는. 지금 한참 가을인데 요 계절 잠깐씩 밖에 나가서 이렇게 구경하기 좋은 것 어떤 것들 찾아볼까요? 일단요, 이제 이것도 두 가지쯤 권하고 싶은데, 일단 단풍이 얼마나 다양하게 드는가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풍 색깔 그러면 뭐 빨간색, 은행나무, 노란색. 하지만 예를 들면 느티나무 한 나무에도 얼마나 다양한 단풍 색깔이 들 수 있는가만 보셔도 이게 우주가 맞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권하고 싶은 거는 좀 새로운 식물들 하나씩 알아가시면 어떨까. 가을 그러니까 들국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들국화 그러면 도감에는 안 나와요. 사실은 들국화라는 게 가을에 산과들에 피는 국화과 식물을 보통 들국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산과들은 물론이고 요즘에는 공원에도 많이 심으시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들국화, 야생국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산국, 구절초, 쑥보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의 야생국화를 보시면 그건 산국일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국화차를 만들고 향낭을 만들고 약을 만들고 하던 그 야생국화가 노란색 꽃이 피는 산국이고요. 또 그 보라색 꽃이 핀다 그러면 그건 쑥보쟁이일 겁니다. 쑥보쟁이. 아주 그 신비로운 보랏빛으로 물이 지업해서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뭐 약으로도 많이 쓰이고 아름다운 구절초. 그건 흰 꽃이죠. 흰 꽃이거나 간혹가다 약간 분홍색. 그러니까 색깔로 국화과 식물 그 세 가지만 구별하시면서 향기도 느끼시고 아름다움도 공유하시면 이 가을이 훨씬 풍요롭고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랫동안 수목원 원장님으로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 업무에 좀 치이시다가 요즘 이제 다시 연구자로 돌아오신 셈인데 앞으로 식물학자로서 이루고 싶은 어떤 꿈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게 직접 식물학자로 연구를 한 지 손을 놓은 지가 좀 돼서 이게 가능할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한 사람이 아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쓰는 도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은데 개인의 책들이다 보니까 이 책은 요게 빠져 있고 이 책은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조그만 정보나 조그만 사진으로 가든 모든 사람이 다 모아서 그런 것들을 쓰는 어떤 밑바탕이 되는 일들을 하면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럼 식물 백과사전 도감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힘을 모아서 쓰는 함께 쓰는 식물 도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이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이제 그것만 보면 빠뜨림 없이 다 찾아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적어도 있는 자료를 놓치지는 않을 수 있게 그런 것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고 한번 밖에 나가셔서요. 산국, 구절초, 쑥부쟁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